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특정 시장, 특정 구청장 후보를 지목했다고 공개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한 곳에서 전체 지방선거로 한층 더 커졌는데 저희 JT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지목했던 후보가 어떤 사람들인지까지 취재했습니다. 먼저 확인된 후보, 다름 아닌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입니다. 당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주란 취지로 말한 정황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일단 이준석 의원의 오늘 발언부터 보시고 저희가 취재한 내용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2년 6일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락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태균 씨한테 김 전 의원이 경선을 할 거라 알린 문자도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기반한 거란 주장입니다.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다른 후보 공천에 의견을 냈다고 공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시장 후보 공천 문제로 연락을 해온 적이 있고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 지역 구청장 후보와 관련해선 아예 특정인에게 공천을 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동안 윤 대통령이 명 씨를 통해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적은 있지만 지방선거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이후 지방선거나 지방선거 재보선은 모두 5차례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검찰이 검토 중이라 알려진 소환 조사에 응하게 될 경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얘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준석 의원이 말한 구청장 후보는 저희 취재 결과 여러 논란이 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태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 지도부에 연락해 김태우 후보를 뛸 수 있게 하라고 한 정황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의 전화가 있고 약 일주일 뒤 김태우 후보는 실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여러 경로로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핵심 관계자 A씨는 전국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있던 2022년 4월 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뛸 수 있게 하면 경쟁력이 있어서 구청장이 될 것이라고 직접 지도부의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태우 후보는 당시 청와대 감찰반 시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김 후보가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더라도 재보궐 가능성이 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상황.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지도부에 연락해 이미 박성중 의원한테 김태우를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박성중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구청장 후보를 정하는 공관위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존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출마를 하면 민주당만 좋은 일이라며 그렇게는 안 되게 해달라는 식으로 당부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말을 김 후보를 경선 대신 단수 공천으로 해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통화가 이뤄지고 약 일주일 뒤 김 후보는 실제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이 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강서구 당협위원장들이 김태우 후보 공천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였다며
그런데도 후보가 돼 대통령 의중이 강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 같은 주장과 별개로 명태균 씨가 해명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명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을 치르던 2021년 9월, 또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로 추정되는데 김 여사가 왜 두 차례나 돈 봉투를 준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금일봉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021년 9월 현금이 든 코바나 콘텐츠 봉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 씨는 이 돈에 대해 여사가 교통비와 애들 용돈하라고 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막내딸 시집갈 때 그 보태야 된다고 집에 갖다 놨다 보관하고 있다면서 그랬어요. 대가성이 없는 돈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론조사 대가가 아닐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명 씨는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모두 2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윤석열 후보가 궁금해하니 빨리 해줘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뒤엔 대통령 부부에게 돈을 받아오겠다고도 했습니다. 10억 받아올까 20억 받아올까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서울로 돈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돈은 안 가져오고 금일봉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돌아왔다고 자랑했단 겁니다. 뭐 여사님한테 뭐 자비 받았다고 금일봉 받았다 그런 말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의창구 보궐선거에 김영선이 공천이 된 거예요. 검찰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혜경 씨, 그리고 당시 명 씨와 동행했던 김모 씨 등에게 금일봉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제기된 공짜 여론조사 의혹을 살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사가 준 금일봉에 대해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뿐 아니라 명태균 씨가 2022년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 징계를 놓고 극심한 내홍이 불거졌을 당시 이 문제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김건희 여사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입니다.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대화에 대해 일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명 씨는 그동안 사적 대화만이 아니라 공적 대화도 많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지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적 대화다 그러면 공적 대화를 넣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깔까요? 전화기에 다 남아있더라고 이게. 이런 명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들이 검찰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2년 4월 22일 명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자기 윤리 올라간다 뭐 한다 그것 때문에 막 명사장하고 상의를 해요. 여사님한테 빨리 얘기해 서해야 된다는 등 방어를 하려면 여사나 함성득 교수랑 얘기를 해야 된다고.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이 의원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명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결정을 일주일 앞둔 2022년 7월 1일 명 씨는 또 김 여사를 언급합니다. 이 시기는 윤 대통령 취임 뒤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마누라하고 사모님하고 저 다 만나갖고 준석이 살려올게. 그런 뒤 실제로 서울로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적 대화를 했을 뿐이라던 해명과 달리 명 씨는 공천 관련 대화는 물론 당대표 징계 문제까지 대화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내일 이뤄집니다. 유력 대선 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받는 첫 법원의 판단이어서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파장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쟁점이 뭔지 박현주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4건입니다. 이 가운데 내일 선고가 나는 건 바로 이 대선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2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고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용지 변경에 응했다고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그렇게 느낀 것이고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국토부 공문을 근거로 용도 변경은 성남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거법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죄질이 약하다고 하면 벌금 70만 원까지 낮아질 수 있고요. 의도적이거나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면 최대 1,000만 원 또는 2년까지 가중됩니다. 당선 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지가 관심인데요.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도 다시 돌려줘야 하고 여당의 공세도 거세질 수밖에 없어서 민주당으로선 타격이 큽니다. 100만 원 밑으로 나오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죄란 여당과 정치적 무죄란 야당의 대립이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무죄가 나오면 여당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고요. 반면 야당은 공세 소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